덩어리로 항상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돌이는 위에 뚜껑 따고 안에 통 그냥 꺼내면 되거든요. 해서 위에 뚜껑을 딸 때는 거의 다 똑같아요. 뒤에 나사 2개, 앞에 나사 2개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가서 할 수 있잖아요. 자세가 엄청 쉬운데, 가정집은 이렇게 지금 뒤에 공간이나 옆으로 갈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넘어가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 자세로. 당겨야 되는데 당길 공간도 없다 하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당길 때도 세탁기가 오래 있잖아요. 그럼 그 무게 때문에 바닥에 고무가 바닥에 딱짝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냥 당기려고 하면은 절대 안 당겨져요. 그래서 제가 엑셀에다 적어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밀어서 다리 2개 바닥에 띄우고, 이렇게 한번 밀어서 뒤에 바닥 2개 띄우고, 그러면 이제 옮길 수 있거든요. 해서 드럼도 똑같아요. 그리고 항상 옮길 때는 바닥 잡고서 옮기시면 돼요. 바닥 잡고. 위에 잡고 옮기려고 하면은 뒤에만 들리고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밑에 잡고서 세탁기 옮기면 되고, 그렇게 해서 공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뒤로 손 넣어서 나사 풀면 되는데, 이게 나사가 내가 고개를 이렇게 볼 공간조차 없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쪽 손으로 나사 위치를 이렇게 찾아요. 보시면은, 제 손 보시면은 나사 위치 잡고 있거든요. 한쪽 손으로 나사 위치 찾고 안 보고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하다 보면은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사 풀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위쪽 앞에 쪽 나사 2개 풀 건데, 종류가 크게 3개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후크 있죠. 후크를 따면은 이렇게 그냥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풀면은 여기 나사 2개가 있어요. 해서 나사 하나 풀고 여기 하나 풀어주면은 들어 올려지거든요. 근데 이 나사 푸는 게 여기에 없는 얘들이 있어요. 여기 없는 거는, 이걸 지금 조작부 판넬이라고 하거든요. 이 판넬을 뜯어야지만 안에 숨은 나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작부 판넬을 뜯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박힌 나사 풀고 제끼면은 그냥 제껴져요, 조작부 판넬이. 그거 아니면은 나사 풀고 조작부 판넬을 옆으로 이쪽으로 밀치거나 이쪽으로 밀치면은 조작부 판넬이 벗겨져요.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여기 지금 뚜껑을 풀 건데 뒤에 나사 2개 풀었고 앞에 뚜껑이랑 연결된 나사를 풀어야 되는데, 그 나사는 겉에 바로 보이는 종류가 있고 판넬을 뜯어야지만 보이는 종류가 있다. 제가 위에 뚜껑을 뜯었잖아요. 그럼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나사나 부품들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모아 놓으세요. 덩어리 단위로.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뚜껑을 열어야 되거든요. 해서 지지대예요. 지지대로 여는데, 옆에 보시면은 제가 뚜껑을 들어 올려서 앞으로 좀 당겨요. 이렇게 위에 뚜껑이 이 본체에 걸쳐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살짝 들어 올려서 앞으로 좀 당기면 걸쳐지죠. 해서 위로 들어 올리는데, 이렇게 해서 들어 올리는 것도 여기 안에 있는 통이 나올 만큼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너무 적게 들어 올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많이 들어 올려도 안 되는 게, 주의해야 될 거 하나, 여기 보시면은 나중에 종류마다 다른데, 전자식으로 문이 닫히고 열리는 거는 제가 전원을 누르고 동작을 하면 얘가 딸깍하면서 이 도어가 닫혀요. 근데 전원을 꺼버리면 도어가 딸깍하고 열리거든요. 그래서 열린 상태에서 내가 그냥 뚜껑을 뒤로 제끼면 얘가 무게 때문에 나중에 뒤로 팍 넘어가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유리잖아요. 뒷벽에 세게 부딪히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뚜껑 열었을 때는 얘 도어 있죠. 도어가, 보통 가정집은 뒤에 벽이 있다고 했잖아요. 벽에 어느 정도 기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고, 뒤에 만약에 벽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면은 끝까지 제껴줘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작업하다가 분명히 뭔가를 건들면 얘가 쑥 떨어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얘 자주 깨지니까. 그리고 너무 제끼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했잖아요. 놓으면은 제가 놓으려고 하면 뒤로 쏟아져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기울 수 있게끔.
여기가 물 커버라고 물 덮개거든요. 그래서 세탁기가 회전하면서 빨래를 돌리잖아요. 그때 회전하면서 벽면을 타고 물이 이렇게 밖으로 넘치려고 해요. 그때 물 넘침을 방지해주는 덮개인데 나사 풀고 그냥 풀면 되는데 근데 자성이 없으니까 그냥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틈 사이로 자주 떨어져요. 예, 틈 사이로 떨어지면은 나중에 그 나사 찾기 곤란하니까 뺄 때도 그거 조심하시고 나사 있는 거 다 풀으셨으면 나사가 박혀 있는데 풀려고 하는데 위로 올라오진 않고 헛돌면은 내가 풀려는 방향으로 잡아 당기면서 임팩을 주면은 나사가 풀리면서 올라온다. 제가 악력기 비교해드렸거든요. 악력기는 그냥 힘을 계속 쭉 줘야 되고 펀치기계는 한 번에 팍 주잖아요. 그래서 후크 같은 거 풀 때는 펀치기계처럼 한 번에 확 풀어야 돼요. 사이드로 가면 여기 틈이 있거든요. 틈이 있어요. 틈 사이에 넣었죠. 팍 당기면 되는데 한번 그렇게 풀면은 나사가 있고 나사가 십자 모양이 있고 십자가 아니라 저기 육각으로 풀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풀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안에 본드 칠돼 있으면은 제가 임팩질을 계속해도 헛도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거 생각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힘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나사가 있으면은 이 머리 위에만 힘을 받고 열을 받아요. 그래서 머리만 쏙 빠지고 나사는 그 안에 힘은 그대로 박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지니까 임팩질을 할 때는 항상 한번 툭 해보고 걸리는 느낌 나면은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거기서 안 풀린다고 무작정 계속 눌러버리면 그 나사 머리는 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풀고 빨래판을 걸어서 들어올리면 되는데 양쪽으로 한 다음에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면서 안 올라오면은 돌려서 여기를 잡고 흔들어주고 그래서 전체 면을 후크로 걸어서 한번 흔들어줘서 안에 쩌던 거를 풀어준다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흔들어줘서 풀어주고 안 풀리면 한 4분의 1 돌려서 얘 잡고 흔들어서 올려주고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쩌던 게 풀리면서 올라올 때가 있고 그래도 안 올라온다 하면은 그 수공구 있거든요. 그 수공구로 풀면 되고 수공구로 푸는 방법은 제가 영상 보내드릴게요. 해서 이렇게 풀었죠. 안에 허브너트를 풀고서 통을 꺼내야 되거든요. 이런 거 할 때는 제일 작은 걸 먼저 넣어줘봐요. 그랬을 때 안 걸리면은 그 다음 큰 걸로 넘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큰 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작은 너트도 큰 거는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서 들어가서 그냥 해버리면은 그 겉에가 갈려요. 그래서 항상 사이즈에 맞게 해야 되는데 사이즈에 맞게 하려면은 밀수 작은 거부터 순차적으로 넣어보면 돼요. 육각을 지금 연결했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힘주면은 이게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무게가 엄청나는데 고객집 이런데 바닥 대리석 이런 타일에다가 떨어지면은 타일 그냥 깨지거든요.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무거운 거 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손으로 한 손으로 잡아주고 이렇게 해서 위치 맞춘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풀면 되는데 가끔 용량이 큰 거는 시계 방향으로 풀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웬만한 거 나사나 이런 거 다 풀 때는 규격이 무조건 반시계로 푸는 거고 얘만 특별하게 가끔 가다가 시계 방향으로 풀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 이런데 찌꺼기 같은 거 잘 제껴 보면은 뭐 오픈 클로즈 해가지고 얘가 방향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래서 용량이 크거나 그런 거는 내가 반시계로 했을 때 느낌이 없네 하면은 한번 보시고 시계 방향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다. 풀 때는 어떻게 하냐 꼈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손으로 잡아주고 임팩을 누르면서 손으로 같이 돌려주세요. 손으로 같이 안 돌리고 얘로만 하면 절대 안 빠지거든요. 손으로 같이 돌려주세요. 얘가 지금은 부식이 안 되는 재질이라 그냥 잘 빠지는데 돌 같은 거 이런 거는 돌로 된 재질은 부식되면은 이게 막 갈려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감없이 그냥 무작정 하면은 얘가 막 반으로 깨지거나 아예 깨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돌릴 때도 어느 정도 돌려보고 한번 보세요. 이게 돌아가는 게 갈리면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이 너트가 진짜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건지. 통을 꺼내면 되는데 통도
지금은 그냥 쭉 빠져요. 근데 실제에서 절대 이렇게 안 빠져요. 안에 쪄들어 있어서 빨래판 빼는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돌아가는 물체는 뺄 때는 한번 이렇게 흔들으세요. 그래서 안에 쪄든 거를 풀어주는데, 여기만 쪄드는 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아니라 빨래판처럼 똑같이 한 4분의 1 정도 돌려서 여기 풀어주고, 4분의 1 정도 돌려서 풀어주고, 4분의 1 정도 돌려서 풀어주고, 그리고서 올리면 되는데, 올릴 때도 똑같이 펀치 기계처럼 힘을 한 번에 팍 주시면 돼요. 팍. 그렇게 해서 안 풀리면은 수공구를 써야 되는데, 한발이라고 하거든요. 해서 통 같은 거 꺼낼 때 안 빠지면은 자주 쓰는 기계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를 이 축에다가 꽂고서 나머지 3개로 걸어서 이게 돌리면은 얘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통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이 축 있죠. 이 축 안에 빨래판 나사 박히는 곳이거든요. 나사 선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걸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껴버리면 얘가 나중에 잘 안 빠지면은 이렇게 나오질 못하고 짓눌러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나사선이 뭉개지거나 이 축이 휘어버리거든요. 스트레니까 힘을 어느 정도 세게 주면은.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이런 조그만 나사 있죠. 조그만 나사 하나 걸쳐 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산발을 걸어요. 그렇게 해서 통을 꺼낼 때 자세도 이렇게, 지금 이 자세로 통을 꺼내시면 되는데, 꺼낼 때 조심해야 될 게, 네, 이런 거 잠깐 잡아주세요. 치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뒤에 벽이 있으니까 안 넘어가고, 지금은 연습장이라 특수한 케이스라 해서 내가 올라가다가 이렇게 쳐버리면 이거 뒤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해서 이렇게 잡아서 올려주면 돼요. 통을 빼주셨으면은 통도 분해를 해야 돼요. 통은 종류마다 조금 다른데 웬만하면 다 똑같은 게, 이 위에 이 플라스틱 있죠. 이거를 무게추라고 하거든요. 보시면은 물소리 들리시죠? 안에 물이 좀 차 있어요. 그래서 통돌이가 돌아갈 때 무게가 없으면 얘가 흔들거리는데, 무게가 있으면 흔들거리지 않거든요.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 이거는 옆에 있는 너트 다 풀면은 위로 올리면 그냥 풀리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중앙 표시가 돼 있는 게 있고 중앙 표시가 안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어디에 맞춰야 될지 모르는데, 그럴 때는 항상 기준을 잡아요. 이 철판 통이 보면은 철이 하나짜리인데 삥 돌려서 이 지점에서 철판을 찝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통돌이 세탁기는 어느 통돌이든 이렇게 돌아가지고 찝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준을 중앙으로 잡는 거예요. 그 옆에 이제 필터 커버 같은 거, 이런 커버 있죠. 커버에 붙어있는 나사 풀고 커버 위로 당기면 빠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커버 풀면 되고, 그리고 바닥에 얘네 있잖아요. 네, 얘네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엄청 단단하게 묶여 있거든요. 해서 제가 말했듯이 임팩을 그냥 힘 줘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머리가 그냥 머리만 똑 빠져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보시고 임팩질을 해보고 안 되면은 안에 본드가 굳은 거거든요. 그래서 열풍기 같은 거 있죠. 열풍기 같은 걸로 열을 쐬주면서 임팩질을 하면 되고, 청소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여기 바닥에 지금 돌이잖아요. 그럼 내가 하면은 긁혀요. 그래서 고깃집 같은데, 욕실 같은데 사람들이 못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돌리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긁힌 자국 확 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일 더 커지니까, 이런 건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고압을 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보이는 면만 이렇게 쏴요. 쐈죠. 그 다음에 잡고서 위로 올려서 돌려줘요. 돌려서 내려놓고 그 다음에 통을 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세척하는 거는 현장에서 그때그때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만 넘어가고, 통돌이는 이렇게 하면 끝. 통돌이랑 에어컨 벽걸이는 거의 하루만 하셔도 현장에서는 웬만하면 바로 다 되는데, 변수 같은 거, 제가 지금 이거 잘 안 빠진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서는 쉽게 빠져서 괜찮은데 잘 안 빠지는 데 가서 그 변수에 맞게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현장에서 계속해서 알려드릴게요. 통 넣을 때 이게 쑥 안 들어갔는데 들어간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나사를 껴버리면 이거 통에 반쯤 붕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허브 너트 받기 전에 통 넣죠.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서 이 통이 안으로 쑥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고, 허브 너트도 지금 여기서는 이 통 회전하는 게 가장 많은 힘이 드는 건데, 허브 너트를 세게 안 박으면은 나중에 돌다가 너트가 조금씩 풀리면서 나중에 아예 다 풀려버려요. 그러면은 돌다가 뭐 엄청 크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허브 너트 박을 때도 우선 허브 너트 끼고서 손으로 좀 어느 정도 돌려줘요. 왜 손으로 돌리는 게 중요하냐면, 그냥 걸쳐있는 상태에서 임팩질을 하면은 이게 비스듬히 껴져 있는 상태에서 임팩질을 하면 나사선을 갈면서 그냥 억지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임팩질을 하는 거고, 해서 보시면은 제가 임팩을 돌리잖아요. 타닥타닥 지금 그러죠. 그게 뭐냐, 지금 어느 정도 걸렸다는 뜻이에요. 그 걸렸을 때 얘가 힘을 줄 때 타닥타닥 하면서 안 움직일 때가 있고, 타닥타닥 하면서 움직일 때가 있거든요. 안 움직이면은 진짜 꽉 껴진 거고, 움직인다 하면은 더 들어갈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거 잘 봐보세요. 돌아갔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 더 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어때요? 안 돌아가죠? 이때 손으로 한번 잡고서 돌려보세요. 돌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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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안 돌아가거든요. 이때 빼시는 거예요. 다른 나사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타닥타닥 걸렸을 때는 나중에 문제 생기는 거 없는데, 이 허브 너트나 빨래판,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팬 같은 거, 돌아가는 물체는 항상 나사를 꽉 껴줘야 되고 잘 껴줘야 돼요. 돌아가는 물체는 끼죠. 그러면 한번 돌려봐요. 돌렸을 때 소리가 나는지 이상이 없는지. 항상 돌아가는 물체는 꼈을 때는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 주셔야 돼요.